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말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응급실에 갔다더라. 평소 건강해 보이던 분이었는데 집에서 쓰러진 채 사흘 동안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님이 수상하다 신고한 덕에 겨우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순간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10년, 20년 뒤의 내 모습도 저렇지 않을까? 2025년 현재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명 중 1명은 완전히 홀로 살아갑니다.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는 잠시, 곧 눈치와 갈등이 밀려옵니다. 이 할머니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2달 지나니 공기가 달라지더군요. 며느리 말수는 줄고 손주도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집에서 꺼다 놓은 보리자루인가 싶었어요. 참 서글픈 이야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골디락스 거리, 딱 좋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걸어서 10분, 차로 5분.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달려올 수 있고 평소에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할 수 있는 거리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첫 번째 함정, 편리한 집의 착각. 병원 옆에 살면 안전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에 매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창밖 응급실 입구를 보며 밥 한 숟갈 넘기기 힘들어집니다. 2번째 함정, 경제적인 집의 착각. 이제 둘만 사니까 작은 집이면 되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은 넓어야 합니다. 휠체어, 보조기구, 의료 장비 모두 공간을 차지합니다. 좁은 집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3번째 함정, 가족과 함께 착각. 자식과 한 집에서 살면 든든할 것 같지요. 하지만 현실은 불편함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져 사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후의 풍경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몰락, 아파트의 부활. 한때는 꿈처럼 여겨지던 전원주택의 환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비슷한 또래들만 모여 있어 대화 주제가 늘 병원과 약 이야기뿐입니다. 여긴 사는 곳이 아니라 대기실 같더군요. 그런 푸념이 나올 정도지요. 반면 아파트 단지에는 아이들 웃음소리, 학생들의 발걸음, 직장인들의 퇴근 인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는 아직 세상의 일부다 라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어떨까요? 잡초와의 전쟁, 난방비 폭탄, 응급 상황의 불안. 85%가 3년 안에 도시로 돌아옵니다. 꿈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경제력에 따른 전략. 연금이 빠듯하다면 복지관 근처가 정답입니다. 아침 식사, 건강 프로그램, 무료 영화와 공연까지. 집은 단지 잠만 자는 곳이 되고 하루 대부분은 복지관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중간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면 20평대 아파트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 배달, 청소 도우미, 간병 서비스. 이런 작은 도움들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여유가 있다면 프리미엄, 신축 아파트나 고급 실버타운도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시설보다 중요한 건 사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전략. 지금 건강하다고 계단 있는 집에 들어가면 10년 뒤 발목이 잡힙니다.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병원 접근성,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성격에 따른 전략. 활동적인 분이라면 도시명 복합단지, 조용한 성격이라면 도서관이나 작은 복지관이 가까운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한다면 커뮤니티가 활발한 대단지, 아파트가 적합합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셨나요?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루틴의 힘. 아침엔 복지관, 오후엔 카페, 저녁엔 도서관. 리듬이 있으면 삶이 의미를 되찾습니다. 둘째, 작은 역할 만들기. 신문 정리, 화단 가꾸기. 작아 보여도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줍니다. 셋째, 디지털 연결. 스마트폰으로 자녀와 연락하고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세요. 집 안에서도 세상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망 구축. 이웃과 매일 안부 문자, 비상 연락망 2~3명, 생활 신호 장치. 이것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다섯째, 반려동물. 함께 있어주는 존재만으로도 집이 따뜻해집니다. 여섯째, 새로운 취미. 사진, 유튜브, 악기, 그림, 요리. 새로운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6부 실행 단계. 이제 방법을 알았다면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1단계, 현재 상황 분석. 재정, 건강, 가족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세요. 2단계, 지역 탐색. 3번 이상은 직접 가보세요. 평일, 주말, 낮, 밤. 실제로 살아봐야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3단계, 집 선택. 포기할 수 없는 조건 3가지. 있으면 좋은 조건 5가지. 없어도 되는 조건 몇 가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선택하세요. 4단계, 이사 준비. 물건은 과감히 줄이고 안전 보수를 미리 하세요. 응급카드도 잊지 마시고요. 5단계, 정착. 첫 달엔 이웃과 인사, 2달째엔 복지관, 3달째엔 동호회, 4달째엔 단골 가게, 5달째엔 연락망. 이 6달을 넘기면 그곳이 진짜 내 삶의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 노후의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그 집은 곧 내 인생의 무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